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방향성 탐색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뭐가 있느냐? 지난주에는 좀 한산했죠.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뭐 CPI 나오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지금 시장에 화두기 때문에 무언가가 또 나오겠죠. 4월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꺾여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크게 베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인 게 당연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그냥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제 월가에서도 이제 시장 분석에 많이들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한 4월에 계속 조정장 거치다가 지난주에 대해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시사할 것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HSBC의 던컨 톰스 요 전략가는 뭐라고 했냐면 4월 조정 이후 지난주 랠리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는 그 조정 국면, 하락 국면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뭐 M7이라던가 뭐 이렇게 몇 개의 기업들로의 이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 다른 종목들로 좀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느낌이 확실히 맞았나 봐요. 이제는 특정 종목군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약간 광범위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약간 골디락스 스타일의 랠리의 느낌이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어떤 매파적 발언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뭐 충격을 받고 놀라고 이러는데, 그 충격받는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앞으로 시장 괜찮을 것 같다. 정말 극단의 어떤 악재가 아닌 이상은 시장은 좀 올라갈 것 같은 에너지가 보인다라고 요 애널은 분석을 했고요. 전략가는. 그리고 JPM 증권의 마르코 콜란노빅 전략가는 다소 좀 다른 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우리 시장은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가면 그 연착륙이라는 기대감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에서는 너무 좀 기대감이 여전히 앞서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전에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면서 경제는 연착륙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이제 이런 걸 꿈꾸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일관성 없는, 통일성 없는 기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향후 몇 달간은 어떤 방향성 없이 계속 위아래로 변동성을 겹치면서 그런 너무 과도한 기대와 현실의 갭이 좁혀지는 뭐 그런 구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견들 뭐 들어보면 다 그럴 법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법하긴 한데, 근데 계속해서 뭐 골디락스는 불가능해, 어떤 이런 기대 저런 기대 다 해라고 하는데, 근데 시장은 계속 그렇게 또 갔어요. 불가능하다라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죠. 미래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충돌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방향이 안 잡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런 현 위치가 그런가 보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슈들 오늘 좀 있었는데요. 사실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이건 사실은 중요도가 낮아요. 근데 오늘은 아마도 이렇게 공백기였거든요. 뭐 재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지표나 이런 게 오늘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또 내일 PPI 나오고 그 다음날 CPI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요게 이제 그 앞서서 발표가 되니까 요게 좀 주목을 한 것 같은데, 뉴욕 연은에서 집계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에 조사했던 것보다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높아지면서, 이게 약간 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약간 부담을 줬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지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부각이 됐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그 배경으로 주택 비용, 주거 비용, 이게 조금 상승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눈여겨봐야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이번 4월 CPI에서 이 우려를 덜어낼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게 될지는 정말 CPI 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주에는 좀 물가 지표에 우리 주목하는 한 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밈주식 열풍이 재개될 조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오픈마인드님, 옵션 트레이더님, 그분이 원래 저희 요 아침 방송에 많이 오셨던 분인데 한동안 좀 뜸하셨다가 어제 저희 빠칭코 때 다시 글을 좀 남기셨는데 내가 게임스탑으로 뭐 엄청 1700%라고 하셨나요? 수익을 콜옵션으로 거뒀습니다라고 해서 요즘 이거 밈주식들 괜찮구나라고 했는데 와, 간밤에 게임스탑이 또다시 74% 폭등을 했고요. ACMC, AMC, 엔터도 78%, 그리고 레딧 8.7%, 로빈후드도 한 4% 올랐습니다. 뭐가 있었나 봤더니 로이링 키티라고 요 분이 아마 3년 전에 이 밈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사람인가 봐요. 뭐 이 사람 자체는 어떤 보험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스토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 밈주식에 이걸 부채질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SNS에서 이 붐이 불었느냐? 그건 레딧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레딧은 비상장 기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밈주식 열풍이 불어오면 레딧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막 열정적으로 막 투자를 하면 로빈후드에서 많이들 하니까 오늘 로빈후드도 올랐고 그리고 대표적인 밈주식들은 그 주인공이니까 폭등을 했고 자 그러면 로이링 키티가 뭘 했는데 라고 봤더니 그동안 이 사람이 그 옛날 트위터 X 이걸 거의 휴면 상태였다고 해요. 3년 동안 뭐 아무것도 글이 올라오질 않았는데 3년 만에 갑자기 사진 하나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뭐 게임 앞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몸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 뭔가 다시 뭐 시작을 한다라는 뭐 그런 걸 시사하는 뭐 사진이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하나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 뭐 또 시작해 보자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또 공매도와의 싸움을 하자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건데 월가에서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뭐 게임스탑이나 지금 AMC나 아직까지 어떤 수익성,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뭔가 긍정적인 뭐 변화가 확 나온 건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확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공매도와의 싸움 이러면서 오르는 건 결국은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동안 손실 보셨고 들고 있으면서 막 가슴 아팠던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괜히 이 옆에 없었는데 같이 뛰어드는 거는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요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픈 AI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GPT-4 옴니 요거 새로운 이제 챗 GPT죠. 요거 출시를 했고요. 또 챗 GPT 데스크탑 버전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이 소비자들의 이용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진전을 보인 요 새 제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옴니는 이전 버전이 GPT-4 터보였다고 하는데 요 터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2배 빠르고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든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짱인 거죠. 속도는 2배 빨라졌는데 비용은 반으로 준 뭐 그런 제품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또 영상 채팅으로 이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을 인식해서 감정을 해석하고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모드는 뭐 정말 이제 동시 통역 번역이 되는 약간 이제 그렇게 지금 이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새롭게 뭘 발표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그냥 쏘쏘였는데 진짜 되게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유료 그리고 뭐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버전에 먼저 이게 탑재가 되고 무료 고객들에게는 요 서비스의 일부만 아마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고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또 한 번 오픈 AI가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기술의 어떤 빠른 성장에 대한 걸 계속 이렇게 드러내 주면 AI 테마는 다시 또 붐이 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